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혁신적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자다. 이러한 평을 받았던 신항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오늘 남해 오셨잖아요. 예,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왜냐하면 남해 이제 고향에 이제 그 직계 가족들은 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객지로 떠났지만은 제 고향 남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면은 그 멀리서 천리길을 와가지고 하루 자고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해서 이번에는 4박 5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이 책 2020년에 출간하셨잖아요. 책이라기보다 도서. 예, 그런데 이제 도서인데, 네. 이제 이 제본한 모양이 네. 책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책이라고 부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반 서점에 배포하는 용어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 사회가 언론도 그렇지만은 제일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미국처럼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나라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언론이 순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 언론사들이 대부분 언론사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레거시 미디어라는 거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신문 방송 그다음에 종편 이제 이런 걸 전통적인 이제 언론이라고 봤을 때 전통적인 언론은 너무 문제가 많다. 네, 너무 그리고 그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사적 소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 거의 다 족벌. 그러다 보니까 이 족벌 신문들이 재벌이나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혼맥으로 촘촘히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지배 세력의 딱 가운데에 혼맥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재벌 중심, 기득권 세력 중심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2007년, 이제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이제 언론노조 위원장을 2번 해서 이제 4년 2개월 동안 활동하고 제가 다니던 코리아타임스에 이제 복귀 신고를 하러 가서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네, 사표를 쓴 이유가 제가 뭐 언론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퇴사하셨어요? 왜 퇴사했냐면은 바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혼맥을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20년 걸린 거네요? 그렇죠. 한 16년째 지금 16년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데 그 지도는 지극히 일부를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게 3권이었어요? 이제 3권인데 이 제본서에다가 이걸 맡기면 이게 이 지도책 사이즈 A4 사이즈의 지도책 사이즈의 8페이지, 4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제본서에서 제본을 못 해요. 그래서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서 그 3권 한 세트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한 8, 9세트 정도 만들었어요. 서점에는 깐 적이 없어요. 서점에? 일반적인,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혼명 지도만으로 되어 있는 인물 데이터베이스거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전혀 없고, 제가 이제 스토리가 들어가고 가계도가 들어가는 책은 시리즈로 이제 펴낼, 이제 출판사에 이제 배포하려고는 만들어야 돼요.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는데, 네. 언론노조위원장을 지내시면서, 네. 이제
이걸 갖다 마지막 임기 끝내고 나서 이제 퇴사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 책 낼 때 저는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론 문제를 막 느끼셨어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정확하게 문제점. 해결이라기보다 감히 이제 외람되게 드리자면 이게 혼자서 이걸 뭐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언론의 현실에서 한국의 현실에서 이 언론이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를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면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의회하고 언론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의회와 언론이 움직이는 나라인데 우리는 언론이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그런 존경받는 순기능을 하는 그런 언론사라기보다는 자사의 이익, 그 언론사 사주의 이익, 자사의 이익, 혹은 사원들과 기자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이나 독자들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 회사의 이익, 우리 언론사 사주의 이익, 기자와 언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지금 언론사들이 거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언론의 문제가 크다. 네. 매번 정권에 바뀔 때마다 이제 정권의 언론 장악 논리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인데 네.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보여야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결국에는 정치 권력이 네. 언론을 장악하거나 급을 줘서 어쨌든 당근을 쓰든 채찍을 쓰든 급을 줘서 이게 언론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어떤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부가 신문을 장악해야 되겠다. 신문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디를 겨냥하는 거냐 하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공영방송. 그렇죠. KBS, MBC라고 하는 두 공영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 겁니다. 그러면 왜 신문은 장악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느냐? 신문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장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에요. 신문은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아서 기니까. 알아서 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남 도민일보나처럼 이렇게 언론 정도의 길을 가는 일부 지역 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나라의 마치 우리가 언론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레가시 언론요. 네, 레가시 미디어를 그냥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 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런 1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제도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제도만으로 이 언론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언론계에 몸담았긴 했지만 언론노조 위원장 끝난 게 2007년 2월 말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끝난 지가 지금 16년이 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적절한가 그런 사실은 이제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언론계 한때 몸담았고 언론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투쟁을 열심히 했지만 언론의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된 게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어쨌든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투쟁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언론이 바뀐 게 거의 없으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제 책임은 아니지만 저는 언론에 몸담았던 종사자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참 재밌어요. 뭔데요? 그건 뭐냐면 언론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수정헌법 1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재밌죠? 네. 그거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전제할 때만 이 언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언론은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느냐? 책임이 있죠. 그럼 책임은 미국에서는 언론 책임을 어떻게 묻냐? 오보를 했다. 혹은 악의적 오보를 했다.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자본금이나 재산의 몇십 배 되는 벌금을 사법부가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 신문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 보도를 안 하는 신문들은 그런 제도적 장치에 가지고 도태가 돼요. 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꼭 필요하겠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21대 때 민주당이 그것을 좀 어설프게 그걸 추진을 해가지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그 취지나 그 내용이나 방법론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인들도 둘로 나눠져서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또 정파적인 거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을 해야 돼요. 도입해야 되죠. 예, 도입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전제 요건이 있어요. 범위를 대단히 축소해서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걸 그 죄의 무거움을 어떻게 따지냐면 과실이냐, 아니 중과실이냐, 네. 고의냐, 그 다음에 악의냐. 그러면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 네. 이 순서로 형량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악의적인 보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과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 중과실에 대해서 하면 안 돼. 고의에 대해서 하면 안 돼.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해서 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그 고발한 내용을 입증을 하게 하면 돼요. 예. 신문사가 입증해, 고발당하는 사람이 언론사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고발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이 한 번 실수했다. 그럼 과실이죠, 그죠? 네. 근데 좀 그 과실의 정도가 좀 심해. 그 중과실이죠. 그것도 해당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많아요. 근데 고의가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징벌 제도를 도입해갖고 아. 언론 책임진다.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퓨너티브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미국처럼 그렇게 그 배상 액수를 몇십 배 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개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와 있기는 있어요. 네. 예. 그냥 사과 뭐 잘못 보도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해놓고 그냥 다음에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 보도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은
이걸 상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기존의 보도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고발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범위가 작아졌죠. 그렇죠. 과실, 중과실 안 돼. 고의도 안 돼. 악의적 보도에서만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네. 기자로서 또 벌써 이제 오래 전이라고 하지만 언론노조위원장 활동 자체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 잘했다. 근데 보람 있는 기사. 아니 이제 제가 쑥스러운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제가 이제 언론노조위원장 4년 2개월 활동안에 제가 언론노조위원장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거든요. 네. 2003년 1월 달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셨죠. 2003년 2월 25일 취임하셨는데 노무현 정부의 그 국정 방향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지역 분권이에요. 네. 지역 분권인데 지금 지방자치를 했는데도 지금 절름발이 지방자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시민이 남해 군민이든 뭐 창원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서울 시민이든 아니 서울 중심이건 놔두고 이런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로부터 받는 대민 서비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아닌, 제가 이제 남해 만약에 군민이다 그러면, 하동 군민이다 그러면은 경남도로부터 받는 행정 서비스, 그 다음에 하동 군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그죠? 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행정 서비스나 혜택이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가 해주는 게, 중앙정부는 이제 안보나 외교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20% 되고 지방정부에서 나한테 하는 행정 서비스를 80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2대 8이거든요. 네. 근데 예산은 거꾸로 중앙정부가 8알을 쓰고 지방정부가 2알밖에 못 쓴다. 최소한 이게 5대 5는 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 중앙정부가 절반, 네.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거고, 모든 게 서울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법률에 지방자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지방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변방으로 보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일종의 서울 지역이거든요. 남해도 남해 지역, 부산도 부산 지역, 광주도 광주 지역, 서울도 서울 지역. 그런데 우리는 서울을 중앙으로 보고 나머지를 전부 지방, 변방으로 보는 그런 이제 고려 때부터 그런 사고가 있다. 그 사고를 고치려면은 지방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된다.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또 언론의 역할이 있는데 그 지역 언론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막 우죽순처럼 들어서 가지고 뭐 월급도 안 주고 공갈치고 뭐 앵벌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신문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분권을 하려면 지역 신문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론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역 신문에 대해서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년 그 심사를 해가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공갈 쳐서 먹고 사는 구독된 기자도 없고 이제 그런 언론사들한테는 이제 그 국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취재 편의를 돕는다거나 기획 취재를 돕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얼마 안 되지만 해요. 그게 가장 제일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보, 돈, 권력이 다 서울 중심이 집중이 돼 있지만 어떨 때는 언론들도 나같이 중앙 언론만 쳐다보고 우리가 그런 지역에도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용어를 바로 잡을게요. 공자께서 정명, 무슨 일이든지 바른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사회자께서 중앙지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서울 중심지. 그러니까 저는 중앙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그러면 신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신문을 그렇게 불러요. 신문법에. 우리가 우리 말 속에 벌써 그런 게 다 배겨 그냥 있어요. 서울에서 발행되면 중앙지라고 보는 예. 그게 그런 용어 자체를 서울 중심.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그러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부산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경남도민일보는 경남에서 마산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영어 영자 신문의 기자가 될 만큼 영어 실력은 어떻게 익히게 됐어요? 영어 책 그러니까 저는 뭐 토플 책을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영어 책을 조금 많이 읽었다고는 할까요? 교양서적 이런 것도 예, 읽고 그래. 영어 책을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면 뭐 영어가 좀 익숙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아마 그 회사에서 저를 뽑을 때 아마 뽑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왜 후회해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는 왜 되셨어요? 자유로운 직업. 자유로운 직업. 예. 자유로운 직업.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그냥 우리말 국문신문에 안 가고 왜 영어 신문을 선택을 했냐? 정파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정파적으로 자유롭고. 그러면 영어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든 어디서 발행하든 상대적으로 우리 국문신문들은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막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막 이렇게 이 정치판에 휩쓸려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영어신문 기자는 어쨌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거든. 네. 이제 영미가 어쨌든 앵글로색슨 문명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문명사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언론 자유라는 것이 또 보장되는 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어 신문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우리 국문신문보다는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젠더 이퀄리티, 이 남녀 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춘 사회자께서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이 영어로 체어먼. 그런데 왜 체어먼은 근데 여성이 만약에 의장이다 그러면은 체어우먼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체어우먼이라는 걸 쓰면 안 된다. 체어퍼슨이다. 퍼슨은 남녀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체어맨은 남자. 물론 체어맨도 여성한테도 체어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어맨 하면은 그러면 체어우먼 이렇게 하면 이게 남녀를 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체어퍼슨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남녀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쓴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쪽에 정치적으로 좀 덜 휩쓸려가고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지 않겠냐 해서 영어 신문을 택합니다. 역자신문. 예. 하여튼 대부분 막 영어 익히려고 하면 조기에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해외에 유학해야 된다.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거는 행인지 불행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신문 기자로 23년을 활동을 했는데 아직 미국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도 영자신문으로서 왜? 뭐 영어로 기사 쓰고 예. 그때 어떤 게 보니까 제너럴리스트 기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about everything 하고 everything about something. Everything about something. Everything about something은 나중이고. 네네. Something about everything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 something about ever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everything about everything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자는 something 상당한 정도를 알아야 된다. 상당한 정도를. 그게 이제 그것을 하면 제너럴리스트다. 네. 그럼 제너럴리스트가 된 다음에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알 정도가 되어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떤 전문가라 하면 어떤 박사학위를 했다.
뭐 정치학 박사학위를 했다. 그러면 전문가로 바로 박사학위를 따는 그 순간에 전문가로 인정해버리는 건데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박사학위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자격을 이제 마쳤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폭넓게 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지, 박사학위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저는 생물학 박사인데 저는 생물학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생물학만 알아요. 그러면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학자든 물리학자든 과학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또 경제도 알고 여러 분야에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생물학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 진정한 전문가다,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항상 모든 얘기에, 모든 하두에 거침이 없으십니다. 이게 다들 대학교 때 그 독서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독서를 해오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엄청 재밌어요, 듣는 게. 그래서 다음 기회도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뭐 영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죠? 저는 영광이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의 초대 손님,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